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 소원. 자, 3탄핵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선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동시에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신중론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건은 야당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할 것인가 이고요. 야당이 헌재재판관 지명자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어제 법사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의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을 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알고 봤더니 어디서 낯익다. 알고 봤더니 이완규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 때 출연했던 검사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출연을 했었죠. 당시 이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그 면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하게 토론을 벌였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검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배석했던 이 검사들 중에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김광산 변호사님. 네. 그때 검사셨죠? 아니 저는 검사 아니요. 개업 직후였습니다. 개업 직후였어요? 예. 2003년도일 거예요. 3월. 굉장히 오래전에 검사를 하셨네요, 김광산 변호사님은. 왜 그 부분을 강조하세요? 아니요. 어쨌든 네. 네. 당시에 계셨네요. 그런데 저 당시에 저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직접 검사들 10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맞짱 토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좀 보고 있었고 특히 이제 검사들이 제일 많이 봤겠죠. 근데 저 때 왜 저렇게 생방송으로 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냐면 그때도 검찰 개혁이 화두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었는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때 화두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었죠.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사들 인사권을 주게 되면서 정치에 휘둘린다는 게 검사들의 굉장히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도 전부 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검찰총장을 갖고 있는 선례는 없다. 그렇게 장관하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설파를 했고, 네. 검사들은 이제 특히 이완규 검사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와 틀리게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클라이맥스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김영종 검사라고 있었어요. 네. 그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려요. 아니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에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가자는 얘기도 이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검사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대가 있었다고 봐요. 대가 있었다. 왜냐하면 네네.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위의 존재자하고 토론을 하는데 예. 대부분 아부성 발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에게 아니 당신도 뭐 청탁하지 않았냐. 그래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았냐고 그냥 직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노 전 대통령보다도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죠.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저게 무례해. 그래서 그때 무례하다는 취지를 좀 검사스럽다. 그러니까 무례한 것은 검사스럽다. 검사들이 검사스럽다는 이제 무례하다. 이제 그런 용어가 상당히
회자가 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완규 검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 예.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인사권이 총장으로 가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랬군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제 지금 여야가 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저는 뭐 좀 비판적인데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초 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인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도 이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한 넉 달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 그것 때문에 탄핵도 됐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 추천 인사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한대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하고 한국의 제도가 다르다는 것은 미국은 아예 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이 되는 거고 그것도 최장 60일 이내에 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중요한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은 60일 동안은 자제하는 게 맞죠. 그 예를 들면은 심지어 현직 대통령들도 자제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게 헌법재판관은 아니고 감사위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감사위원 임명할 때 당시 당선자인 이명박 후보자 당선자하고 상의를 해서 양해받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또 지난 2022년 당시에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2명의 감사위원을 놓고 그 윤석열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1명,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 측이 1명 이렇게 임명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조차도 임기 말에는 자신의 인사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50일도 안 남아 50일 정도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인사권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지금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그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본인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내란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피의자 신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법제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와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저런 분을 임명해서 민주당의 반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저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전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동안 그 어떤 정치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으셨던 것처럼 야당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이 출석했는데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리와 사고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 법무부 장관 대행도 지금 상태는 이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있다라고 맞선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일주일 뒤든 2주일 뒤든 돌아올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 범위는 좀 좁은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처럼 파면이 이제 확정돼서 거리 상태가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몇 개월 동안 이끌어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만약에 한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국익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 권한들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은 뭐 당리당략보다는 저는 국민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검증을 하고 다시 임명할 때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그 공백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에서는 어떤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 7명 체제에서는 선고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라고 하더라도 7명 체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 재판 때문에 이제 시선이 쏠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여러 가지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에 더 가까운 조치죠.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 트럼프 체제와 관세 협상을 하느라고 바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이야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활동이고 또 이게 적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국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께서 당시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그 발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야 합의를 한번 주문한 것입니다.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하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명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 임명 안 한 상태가 몇 개월 간 게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바로 직무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재판의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자 야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벼슬아치 이완용에 빗대서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핵에 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 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맸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습니까?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희석 의원이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 대행이 국익 챙겨보겠다고 통상협상하고 있는데 이완용이 빗댄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홍 대표님처럼 점잖게 비판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완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참담합니다. 왜냐면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4월 4일 날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습니다. 근데 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전 매우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왜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준 거죠? 그때의 한덕수 권한대행과 지금의 한덕수 권은 뭐가 달라진 거죠?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2명을 더 임명하기 위한 그냥 그 꼼수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저희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임명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45년 지기에다가 그리고 그 장모의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를 변호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관 7인 체제로 변할 수 있으니 국익을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사람, 민주당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임명해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의 가치에서 헌법에서 원래 입법부 3인, 행정부 3인, 사법부 3인 이렇게 구성해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2인은 민간인이 지명한 걸로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인 윤석열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왜 이런 지명을 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래서 지금 김민석 최고나 이런 분들의 발언이 좀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의 탄핵을 거의 유도하듯이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해서 정말 대통령병에 걸려서 대통령에 나가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대행이 했었잖아요. 황교안 대행 때도 헌법재판관 2명의 공석이 있었죠.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추천 몫은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분명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를 깬 것, 수십 년간 굳이 헌법 조항에 아니면 법률 조항에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일이 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켜온 것, 그걸 깬 것이거든요.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깬 것,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왔던 이 표현들이 대통령이 된 듯 대통령병에 걸렸다.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꼼수에 몰두한다라는 표현인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야당이 주장했을 때 여당에서 쓰던 표현 아닙니까? 아니, 들어봤던 표현 같아서. 김건섭 여사님. 아니 근데요, 저는 악담 중에 악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완용 대목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죠. 김민석 전체적으로.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저런 악담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뭐 귀를 좀 씻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아니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라 구하겠다고 트럼프하고 뷰티풀 영어까지 하면서까지. 뷰티풀 영어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격려를 하진 못할 망정 뭐 너무 지나칠 악담을 한다고 봐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이재명 전 대표하고 민주당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허를 찔렸거든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다음 대선은 자기 거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당선이 되면 제일 자기의 장애물이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사법리스크 관련된 재판. 근데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우겨대는 게 뭐냐면, 지금 헌법 87조에서 소추는 그게 기소를 의미하는 건데 계속 재판 중단까지 의미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이미 우리가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는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자신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면 이 소추에는 재판 중단도 포함된다. 이런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플랜을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2명을 임명해버리니까 엄청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유언법률 심판 제청이랄지 또 기타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가치에 대립적이 있는 그런 게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사실은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격앙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게 바로 사리사욕이고 탐욕이죠. 물론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죠. 권한대행 자체는 현상 유지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뭘 행사하고 뭘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돼야 한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법을 지킨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는 있죠. 이제 대통령이 곧 선출되는데 그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왜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권한쟁의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각하될 건 뻔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해야죠. 법적으로. 이걸 저렇게 너무 악담 중에서 저질스러운 악담을 퍼붓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이 중직 국무총리를 맡았었다는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맡았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또다시 국무총리를 맡았다는 것.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좌우 정부 모두에서 굉장히 중용됐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노무현 당시 정부의 대척점에 있었던 검사 중 한 명을 한 대행이 임명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야당과 한 대행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도 몇몇 야당 의원들과 한 대행이 강하게 충돌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 두고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어렵습니다.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던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좀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한번 국회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님, 네. 이 장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저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제 논리 비약이 많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상 전문가시고 또 경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까지 들이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 이것만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또 윤석열 정부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항상 중용돼 왔던 정말 반듯한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를 두고 이완용에 빗댄다든지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또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것이야말로 저는 나라 팔아먹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의 협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될 예민한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나 국익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된 듯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임명할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기능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이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하고 또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은 하나만 한 게 되는 겁니다. 뭐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에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명하는 대통령 2명인데다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또 2분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이 민주당 계열에서 추천한 재판관이 되면서 이게 6표가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헌법재판소의 공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껏 지금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해봤자 이게 어느 쪽도 어느 진영도 6표를 못 가져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의 어떤 공정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고 그것이 국민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야당이 한대행을 재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재탄핵 초선 의원 모임에서 재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홍 대표님께서는 이 한덕수 대행 재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모습이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때 저 원내대표 할 때 따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때 총리였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다소 개인적으로 좀 모욕적이고 언짢다 하더라도 답변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바뀌시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이 오갈 수 있는데 선은 좀 지켜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근데 지금 국무총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좀 제가 약간 좀 평소와 다르게 평정심을 잃었다고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50여일 넘는 기간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의 상황 관리, 과도기적 상황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냐면 이때 리더십은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협력적 리더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들도 현직 대통령들도 이 중요한 인사, 헌법재판관이나 감사위원들 임명할 때 다음 당선자들하고 상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그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를 최소한 그 국회와 상의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그 다음에 인사 조치를 취하는 모양 그 스텝 단계를 밟았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전격적으로 권한대행이 하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이 초래되는 거죠. 이것은 이 야당의 반발을 전제로 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야당과 국회와 협의했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협의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그 황교안 권한대행도 상의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임명하거나 또는 예컨대 이랬어야죠. 그럼 국회가 추천해달라 하든가 여야가 한 명씩 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든지 이런 방식을 제안하고 국회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게 권한대행이 했어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꾸 이제 그 헌법재판관의 정책 성향을 얘기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여기 나왔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성향과 관계없이 법대로 할 거다. 그래서 무조건 만장일치로 8대 0이 탄핵 인용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소한 헌법재판관에 올라가실 분들이라면 그러한 믿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상식적인 어떤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게 우리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가르는 것 자체는 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도리어 의원들의 분위기는 훨씬 강해요. 지도부에서 그것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죠. 아, 지도부에서 오히려 맡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적으로 안팎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또 이런 역풍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는 반면에 초재선 의원 포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굉장히 관용적이었던 중진 의원들도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매우 안 좋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당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